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나노신소재입니다. 이 기업은 여러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패널 및 태양 전지가 있고요. 반도체 CMP 공정에 투입되는 소재 제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전극에 적용되는 CNT 도전제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이제 다른 2차 전지주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비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특이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 한번 월봉으로 보시면요. 과거에는 이제 상장 이후에 큰 움직임은 없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건 2020년도부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큰 조정 없이 꾸준하게 좀 성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괜찮은 기업으로 좀 발돋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 최근에도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면서 많이 올랐고, 전고점 14만 1,500원까지 찍고서 최근에 이제 등락을 조금씩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3만 6,200원에 위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자, 거의 꼭대기에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런 지금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에 이제 다시 한번 차익 물량이 쏟아지면서 좀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일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은 다 수익 구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수익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이제 팔아야 될지, 더 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우리가 한번 투자 전략까지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계속해서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연일 한 번도 쉬지 않고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자, 외국인은 대체적으로 이제 사는 구간이 좀 많고, 이제 개인은 연일 이제 매수를 좀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일부.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한번 살펴보시면요.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한 자릿수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놀랍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그래도 동사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어서 재무제표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7년도 매출부터 살펴보면요. 450, 520, 480, 480. 과거에는 조금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하죠. 역시나.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610, 840, 1320까지. 이렇게.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도부터 개선세가 나오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같은 움직임으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당기순이익은 조금 작년하고는 아주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보시면 7, 10, 8, 15, 21, 13, 34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뭐 올해가 제일 높은 수준이긴 한데 여전히 34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수익성을 나타내는 ROE 한번 보시면요. 이제 8, 이때 9 거의 가깝네요. 9, 6, 1. 과거에는 조금 올라가다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때부터 좋아졌다고 했죠. 2021년도부터. 그래서 7, 14, 7, 14, 10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10 정도면 그래도 아직 양호한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주당 순이익 보시면 600, 700, 500, 100 마찬가지로 실적과 같은 흐름이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좋아지는 흐름. 그래서 600, 2000, 2100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자, 배당금 한번 보시면요. 120원. 그러니까 과거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20원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0.15%의 배당 수익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거와 거의 별반 다를 바 없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PER은 62.9배, PBR은 6.09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좀 비싼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나노신소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흐름 보시면요. 2차전지 기업들이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적용을 확대하면서 이제 동사의 이제 CNT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도 최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전제 매출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제는 리튬이온 양극과 음극을 더 잘 오가도록 하는 물질인데요. 이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 내재화 전략에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죠. 그래서 테슬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테슬라는 4680 배터리 직접 생산 및 건식 전극 공정 등을 적용을 해서 2025년 저렴한 배터리를 양산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캘린더링, 건식 전극 공정 등의 문제로 수율 개선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이 건식 전극 공정용 장비로 추측이 되는 신규 장비 설치에 대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었던 요 건식 전극 공정 수율 안정화 기대감이 좀 생겨나고 있고, 이게 동사에 왜 또 기대감을 심어주는 상황이냐면요. 건식 전극 공정의 경우 고체 도전제가 필수인데요. 글로벌 관련 기업은 좀 소수예요. 그리고 현재 관련 수주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고체 도전제 기술을 보유한 나노 신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만약이라도 아직은 조금 우리가 뭐 나온 어떤 결과치는 없지만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테슬라 쪽에서 뭐 어떤 수주 이슈가 나온다? 그럼 또 크게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되겠죠. 자, 상대는 또 테슬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동사의 경우 CWCNT 분산재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차종 확대로 인한 성장을 고스란히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는 지난해까지 보시면요, 국내 연간 6,000톤, 중국 7,000톤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는데요. 자, 내년까지는 크게 또 확대를 합니다. 25,000톤까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53% 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55%로 굉장히 또 매출과 비슷하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 자체가 올해도 괜찮을 것으로 일단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양극 도전제인 다중벽 탄소 나노튜브 농도 증가,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차종이 본격 확대되면서 단일벽 탄소 나노튜브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지금 뭐 업황도 괜찮고 기대감도 계속해서 테슬라 관련해서도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괜찮아요. 좋은데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자, 신규 진입은 일단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은 정리하는 구간이지 들어가는 구간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뭐 추가 상승을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보유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물림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나는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어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는 있는 구간이긴 한데, 여기는 저는 그래도 어깨까지는 다 충분히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매수 구간에 돌입한 지도 오래가 됐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고평가 구간까지도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항상 머리 꼭대기 맞추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어깨에서 익절하고 나오시는 버릇 제가 드리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투자 오래 하실 수 있지, 나 오늘만 뭐 주식하고서 한탕 먹고 안 할 거다 뭐 이러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좀 투자 계속해서 오래 하실 분들 이거 습관 몸에 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어깨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지금은 일괄익절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아쉽다, 난 중간에 들어가서 뭐 11만원 12만원 들어가서 난 수익을 그렇게 많이는 못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70% 좀 익절하시고 어느 정도 일단 먹은 거는 챙겨놔야 됩니다. 항상 주식하실 때. 그래서 70% 익절하시고 30%로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시고, 만약에 추가 상승 안 나오고 차익 물량 떨어지면서 또 급락이 나온다, 그럼 바로 30%도 정리하셔야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항상 일괄 익절 하시던지, 좀 더 보실 분들은 대부분 70% 정도는 익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슬슬 정리해 나가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분할을 하시면서 정리하시고, 많이 나신 분들은 그냥 일괄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주말도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